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네, 우리 환우님들 치유를 혹시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대체 의학을 통해서 병행 치유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모두 개개인의 사정과 몸 상태,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유를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항암 치료를 받으시거나 혹은 대체 의학을 통해서 병행 치유하시는 분들 중에서 항암제를 먹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입맛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유들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잘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무엇이든 다 잘 드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입맛이 없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잘 먹으라는 건지 참 답답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암 치료 후에 식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식욕이 없어지는 건 사실 매우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네,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입니다. 암 치료 중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등의 이런 치료는 항암 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항암 치료로 인한 구토, 설사, 그리고 구역질이 나거나 탈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지만 이 암 진단 후에 그 자체만으로 환우님들께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많은 환우님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더 커다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쉽습니다. 저희 남편도 예전에 무역회사로 이직을 하고 나서 이 회사가 본인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는지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그때 그 한 달 만에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기고 한 10kg 정도 가까이 살이 빠지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밥을 하루에 한 끼도 간신히 먹을 정도로 되게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식욕을 감소시키는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또 다른 이유로는요, 식도나 위장 관련된 부작용과 냄새나 맛에 대한 불쾌감입니다. 암 치료 중에는 항암 성분이 식도나 위장과 같은 소화기계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미각을 잃어버려서 물만 마셔도 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흔한 증상이 구역질입니다. 이건 소화기계통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치료 후에 몇 시간 뒤부터 며칠까지 지속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나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보통 설사도 같이 나타나는데요.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해서 장 점막이 허물어지면서 정상적인 소화 흡수를 하기 어렵게 되고, 또 결국 이거는 설사와 소화불량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면 이 탈수 증상이 오기도 하고, 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은 기본적인 부작용에 들어가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커다란 걱정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더 쌓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설사를 계속 하실 때에는 너무 섬유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설사가 또 악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건강한 단백질인 오리고기와 그리고 탄수화물 양을 좀 적절하게 같이 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서론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식욕이 불량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식사, 작은 식사를 자주 먹기입니다. 식욕이 없는 경우에는 한 끼의 푸짐한 식사보다 작은 식사를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속이 좀 미식미식거리고 좀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구역질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에 6번 정도로 나눠서 식사하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식사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실 때에는 차라리 견과류 같이 이런 건강한 간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초콜릿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말고요. 뭐 견과류하고 또 탄수화물로 같이 버무려져서 나오는 그런 걸로라도 좀 몸의 열량을 좀 채워줘야 하니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것도 아무래도 당이 들어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체력과 근육 소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맛이 너무 없을 때 고칼로리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식욕이 없을 경우에는 고칼로리 음식을 선택하는 게 도움될 수 있는데요. 높은 칼로리를 가진 음식은 작은 양으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도 있고 또 영양분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칼로리 음식으로는 건강한 오리고기 같은 거,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견과류, 뭐 아보카도, 또 뭐 오이, 뭐 브로콜리, 자, 이런 것들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식사 전 운동입니다. 사실 정말 몸에 힘도 없고 움직이기 귀찮고 뭐 힘들어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누워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렇지만 그냥 누워만 계시는 것보다는 식사 전에 운동을 하면 식욕을 돋구는 효과가 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걷기나 근력 운동은 당연히 어려우시잖아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속도 좀 진정이 되고 식욕도 함께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식욕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물과 함께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식욕이 없을 경우에는 영양제를 섭취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치료 후에는 입맛이 워낙 없다 보니까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제때 챙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영양제를 섭취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제에는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면서 영양제만 드시는 건 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관련 업계 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종합 영양 비타민제라고 해서 시중에 많이 제품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제품은 감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향료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시중에 파는 레모나 같은 맛을 내야지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사 먹기 때문에 그렇게 제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영양 성분도 하루 섭취량에는 좀 많이 부족한 용량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 알이나 한 포에 모든 영양 성분을 넣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드실 때에는 종합 영양제보다는 한 곳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성분표에서 뭐 고형제나 감미료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뭐 많은 방법은 아니지만 몇 가지 식욕이 너무 없으실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직접 이 고통을 겪는 당사자가 아니면 그 후유증은 옆에서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우리 건강한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힘드시지만 잠시라도 일어나셔서 팔이라도 쭉 펴서 스트레칭이라도 하시고 또 잘 될 거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입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부분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 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